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0월 29일 금요일 아침 9시 20분입니다. 어젯밤에도 미국은 또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어젯밤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 발표거든요. 근데 지금 이 1%, 지금 나스닥 1.4%, S&P 1% 상승에 그게 반영돼 있냐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 발표가 미국장 마감하고 한국장 개장하기 전에 그 중간에 애매한 타이밍에 발표가 났거든요. 그래서 어젯밤에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이제 결과적으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거지 뭐 기업 실적을 확인을 한 건 아닙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저 마감 숫자는 일단 아직 어떤 재료가 반영되기 전에 숫자이긴 합니다.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, 하여튼 그래서 한국장 투자자분들께 드릴 이야기는 어쨌든 어젯밤에 미국이 오른 건 재료가 반영되기 전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한국장은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거, 그죠? 그런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젯밤 미국 나스닥이 1% 올랐다고 오늘은 한국도 초대박이다, 아닐 수 있다는 거죠. 말 나온 김에 계속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자면은 이래요. 일단은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이 미국장 마감하고 나왔죠. 근데 뭐 숫자가 좀 뭐 대부분 부합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안 좋긴 했네요. 그죠? 아마존 같은 경우는 EPS가 기대치에 좀 많이 미달하는 모습이 나오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일단 그 애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기대치에 부합, 그러니까 특별한 일은 없긴 한데요. 일단 어젯밤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의 주가 같은 걸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시장에 그러니까 저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오른 거니까 애플하고 아마존이 어젯밤에 어떻게 움직였냐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. 애플 같은 경우는 어젯밤 실적 기대감이라면서 뽕을 뽑았죠. 뽕을 뽑았고 아마존도 좀 뽕을 뽑았습니다. 그죠? 이럴 수 있어요. 실적 발표하는 전날이니까 오를 수 있어요. 끝까지 기대감으로 뽕을 뽑아먹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어젯밤에 오른 결과라는 거죠.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실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해서 오른 거라 막상 실적이 나오면 이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긴 있겠죠. 그래서 그 현재 애플의 장 마감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되냐? 현재 3.5% 급락이에요. 그래서 147입니다. 애플 같은 경우 지금 147이면은 여기 어딘가 와 있는 거죠. 여기 어딘가 와 있는 거니까 상당히 큰 폭의 급락이고, 아마존도 아마 급락일걸요. 왜 안 나와? 아마존 같은 경우는 4% 급락 중이네요. 그러니까 3,307이네요. 3,307이면은 여기 어딘가 있네요. 여기 어딘가. 직전 저점 부근에 어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젯밤에 상승한 게 좀 솔직히 좀 그죠? 숏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기분 더러울 수도 있지만 마지막 뽐뿌기 뭐 그런 게 나온 거일 수 있다는 거죠. 아무튼 그 미국장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, 한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분위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어젯밤에 미국이 1% 올랐다, 이거는 잊어버리는 게 일단 한국장을 보는 데는 더 일단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한국장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. 미국은 올랐는데 한국은 왜 맨날 이 모양이야? 이래서 그런 겁니다. 그죠?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종종 있어 왔죠. 1년에 몇 번씩 있어 왔었던 일이긴 합니다. 가만 생각해 보면 예전에 뭐 페이스북 같은 게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뭐 8%씩 폭락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, 그게 꼭 미국장 상승하고 나서 다음에 한국장에만 영향을 미쳐가지고 한국장이 급락하고 그러더라. 그런 일들이 예전부터 좀 있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존하고 애플이 둘 다 그러니까 그것의 영향을 좀 한국이 받을 겁니다. 그런 점을 우리가 좀 한국장 보시는 분들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아무튼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, 그래서 어쨌든 미국장 이야기하고 한국장 이야기하고 좀 엮어서 하게 됐네요. 그래서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을 좀 살짝 살펴봤고, 그로 인해서 현재 급락 중이다라는 것도 일단 좀 살펴봤습니다. 그리고 어젯밤에 뭐 특별한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니고 경제 지표가 뭐 여러 개 발표가 되긴 했는데 그중에 GDP가 안 좋게 나왔어요. 좀 살펴만 봅시다. GDP 여기 써 있죠. 3분기 GDP가 2% 나왔어요. 예상치가 2.7이었고
그랬는데 2% 나왔으니까 이거는 쇼크란 얘기는 뭐겠습니까? 이거는 이제 다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일 거예요. 이거는 GDP이기 때문에 뭐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이런 거하고 다르게 좀 임팩트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죠?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, 또 그리고 GDP는 예상보다 안 좋으니까 GDP 같은 건 좀 어떤 경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숫자니까 저런 걸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긴 할 겁니다. 그렇지만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은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에 주목만 하면서 그냥 저런 건 무시하고 넘어갔죠. 언젠간 되돌려 받을 거긴 한데, 근데 아무튼 일단 무시하고 넘어갔어요. 이상한 거냐? 이상하진 않아요. 시장은 뭐 원래 요즘 좀 감성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기업 실적에 주목한다고 GDP를 무시했다라는 거.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. 이니셜 잠리스 클레임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그냥 뭐 예상치 정도에 나왔으니까, 또 그리고 고용시장은 뭐 계속 회복을 하고 있구나라는 결과를 일단 보여줬으니까 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. 하여튼 그래서 미국 시장 경제지표 나온 것까지 살펴봤어요. 나머지 뭐 특별한 기사 같은 건 일단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.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기업 실적 발표 기대감은 이제 시장에서 모두 사라졌고, 뭐 물론 내일도 기업 실적 발표는 나고 뭐 모레도 기업 실적 발표는 나오고 하는데, 근데 이제 주요 기업은 얼추 다 끝난 것 같아요. 주요 기업이 다 끝났으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은 뭘로 넘어간다? FOMC 회의로 넘어갈 겁니다. FOMC 회의에서 11월 아니면 뭐 12월쯤부터 해서 테이퍼링 시작할 건데, 이제 그게 이제 시장의 포커스가 되겠죠. 기업 실적 기대감은 끝났으면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시장에 또 다른 화두로 떠오를 겁니다. 긴축 뭐 이런 것들이요. 그래서 어젯밤 주식시장 내용을 일단 그래도 미국 주식시장 좀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마지막 그 기대감이랍시고 일단 아주 뽕을 뽑아놨어요. 뽕을 뽑아놨어.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뽕을 뽑아놨다고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 상승 마감을 한 겁니다.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보시면 여기가 어떤 전고점에 대한 저항이죠. 여기가 전고점 나스닥 지수, 이 자리 중요한 자리잖아요. 여기 일주일 넘게 못 넘었잖아요. 무거운 저항이잖아요. 이 자리를 갭으로 넘어가서 원웨이 상승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제 신고가의 영역으로 안정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. 여기까지는 이 이틀까지는 뭐 오버슈팅일 수도 있지 이렇게 볼 수 있지만, 이건 사실 좀 굳히기로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그래서 이 지수 차트상으로 보면은 일단은 신고가의 영역으로 안정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. 지수의 차트를 보면은 솔직히 그래서 전 일단은 이거는 추가 상승 가능성, 또 그리고 뭐 새로운 시대의 개막, 뭐 물론 새로운 시대라고 해봐야 그게 이제 뭐 대세 상승으로 간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추가 상승도 할 수 있구나라는 표현이긴 한데요. 아무튼 그 새로운 레벨로의 진입 이런 거를 의미하는 의미 있는 봉이 나오긴 한 건데요. 아무튼 그 일단 그래서 저는 새벽 4시 반에 뻘떡 일어나서 이거 보고 일단 냅다 일단 숏 물량은 전부 다 줄여버렸습니다. 일단 전부 다 줄였어요. 일단 그렇게 대응을 했고, S&P 같은 경우는 뭐 일찌감치 여기 직전 고점에 대한 이 저항을 일찌감치 소화했죠. 이번에 내려오면서 이 선 부근에 닿지도 않았습니다. 그리고 나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긴 강한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어젯밤에 뭐 기업 실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해서 좀 굉장히 좀 허무한 느낌으로 이렇게 좀 미국 주식 시장이 내용물 없이 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, 어쨌든 그래도 올라간 건 올라간 겁니다. 인정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렇다고 뭐 완전 이제 숏은 이제 끝났다, 미국 숏은 이제 보면 안 된다, 솔직히 아직 그렇게까지는 저는 이야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 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. 변동성 지수가 어젯밤에 감소했어요.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해요. 충분히 가능해요. 왜냐하면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있고 뭐 기업 실적, 그죠? 뭐 이런 기대감으로 어젯밤에 충분히 저런 일이 가능했어요. 하방 경직성 보이는 거 가능했고 변동성 지수 감소 나올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변동성 지수가 어디를 지켰냐, 여기를 결과적으로 지켰다는 이야기고요. 또 그리고 이거 S&P 차트하고 겹쳐서 생각을 해보시면 S&P 결과적으로 그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잖아요, 올해 내내. 근데 보시면 변동성 지수는 계속
어딘가를 지키고 있죠. 어딘가를 막 확 붕괴시키지는 않고 있죠. 이런 점들이 분명히 그 눈에 띄기 때문에 아무튼 조만간이다. 멀지는 않 이제 뭐 숏 터지는 게 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, 근데 일단은 그래도 이렇게 봉이 나왔다는 거는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도 어쨌든 열어놓고 보기는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래서 숏 포지션을 일단 도망은 갔어요. 근데 언제든 다시 되돌아올 걸, 근데 언제든 다시 되돌아오려고 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아무튼 어젯밤에 저런 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오늘 밤에는 제 생각에 미국은 뭐 어떻게 뭐 숏 진입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. 어쨌든 어젯밤에 이렇게 상승을 해놨으면 이 봉을 되돌리고 다시 중요한 저항, 다시 중요한 지지선 깨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밤은 그냥 이제 그냥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잘 것 같아요. 특별한 거 할 거 없이. 혹시나 뭐 오늘 밤에 장대음봉이 떨어지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, 아무튼 뭐 일단 그렇게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숏배팅을 하려면 나스닥을 숏배팅 하려면 여기 있는 이런 자리들을 붕괴시켜 줘야 돼요. 이거 속 시원하게 붕괴시켜 줘야 그래야 배팅할 수 있는 거예요. 이 붕괴 확인이 돼야지 되는 거니까 일단 그래서 오늘 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지낼 것 같긴 합니다. 뭔가 좀 확인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. 이 봉이 나옴으로 인해서.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전히 이런 변동성 지수들은 이 계속 어떤 지지선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집중을 하고 있을 거지만 일단 오늘 밤은 뭐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좀 편하게 보려고요.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을 좀 살펴봤습니다. 실적 발표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했고, 달러 인덱스 어제 급락했어요. 달러가 급락했으니까 뭐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위안화라든가 영향이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죠?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아마 이 달러가 이렇게 약세가 나왔으면 원화 강세, 위안화 강세 가능할 것 같거든요. 근데 뭐 사실 꼭 1대1로 어제 음봉 나왔으니까 꼭 위안화와 원화가 오늘 강세가 돼야 돼. 꼭 뭐 그러라는 법은 또 없어요. 그러니까 아무튼 영향은 있을 거다라는 거 지켜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저점 깼으니까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구나. 얘도 이렇게 N자로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일단 열어는 놔야 될 것 같아요. 네,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긴축 이런 게 일단 당장 11월부터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런 점 말씀드렸고,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일단 올라서 여기 어디 부근에서 일단 지지력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그저 멈출 때가 되긴 됐어요. 멈출 때가 되긴 됐어. 여기 어디서 또 지지력 테스트를 하겠죠. 이런 점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금리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내용을 좀 봤고요. 실적 이야기 했고, 어제 뭐 유가 이런 거 또 다시 21선 터치하고 올라오네요. 더 거세게 상승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지금 너무 건전하게 올라와가지고 다음번에 이거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또 버블로, 진짜 버블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런 게 계속 올라오게 된다면은 조만간 인플레 우려가 더욱더 거세지겠죠. 이런 점들 정도 말씀을 드리고, 오늘 한국장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. 아까 드렸던 이야기가 다예요. 미국이 올랐던 거고 한국은 한국이고, 그런 점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, 이 미국 주식시장 어제 1% 오른 건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기대감만 있던 거지 뚜껑을 열었던 그 본 내용이 반영된 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, 지금 현재 이제 이 숫자가 이제 미국 시장 실적 시즌이 끝났다라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, 그거를 이제 되게 웃기는 게 미국 시장 실적 시즌이 끝났다라는 신호가 미국장에서 터지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한국장에서부터 나올 수도 있다는 거. 물론 모릅니다. 지금 이게 아침 9시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또 반등 나올 수도 있지만은, 근데 아무튼 지금 오늘 이 한국이 저렇게 자빠지는 거는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가 나온 뒤에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지금 저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. 그죠? 그런 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원래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었던 게 원래 오늘이긴 합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시장은 이미 어제 벼랑 끝에 섰다고요. 벼랑 끝에 서서 미국이 재채기하면 이제 그냥 날려서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건데, 급락도 할 수 있는 건데, 근데 일단 어제 기대감으로 뽕을 뽑아버리면서 얘네가 재채기도 안 하고 그냥 굳건했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 당장 뭐 급락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오늘 당장 급락은 어려울 거예요. 허가를 안 해줬잖아요. 미국에서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급락 이런 건 어려울 거고,
다만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네. 미국장도 그리고 그 어젯밤에 겁나 오르더니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 발표하고 떨어지네. 이런 꼬라지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아마 한국은 또 다른 저항을 누적시키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절벽 끝에 와 있지만 여기서 곧바로 뛰어내려도 되는 거고, 아니면 하루 더 어떤 저항을 확인해 갖고 조금 더 절벽 끝으로 더 가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. 그죠?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일단 지금까지 분위기상으로는 하루 더 고점을 확인한다는 이런 느낌이 좀 보이긴 합니다. 이런 것들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. 지금 하여튼 분봉상으로는 뭐 일단 잘 가고 있어요. 분봉상으로는 그 얼마 전에 저점 한번 푹 낮춰놓고 다시 한번 올랐다가 계속 일단 단기적으로 아래쪽으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. 30분봉입니다. 아래쪽으로 일단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. 이 흐름 일단 계속 되고 있고,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지지선이 일단 392 정도에 와 있습니다. 지금 현재 392 부근까지 와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잘 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이 만약에 이제 단순히 어떤 저항을 확인하고 재차 누적시키는 날이라면 저 392 저런 거는 적당히 저기 어디서 버텨주겠죠. 이런 점들 봤고요. 만약에 이제 오늘 이렇게 마감한다면은 이제 콜옵션은 더욱더 안정적으로 죽을 수 있는 계기가 나올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콜옵션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중요한 자리가 여기란 말이죠. 미국 시장 개파락으로 죽으려면 한 번에 갭으로 이 정도까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죽었어야지 되는데,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 오늘 만약 이런 식으로 마감돼서 콜옵션이나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가볍게 돈을 조금만 써도 이제 이런 지지선을 가볍게 깰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조금 빠지는 것, 더욱더 지지선 근처로 다가섰죠. 더욱더 지지선 근처로 다가섰기 때문에 아주 작은 힘만으로도 중요한 지지선을 확 깨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, 이제 아무튼 실적은 다 나왔습니다. 실적은 다 나왔고요.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건 이제 긴축. 아마 시장의 포인트도 좀 긴축 쪽으로 많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. 더 이상 이제 뭐에 주목할 거예요. 이제 뭐 딱히 주목할 거 없잖아요. 기업 실적 끝났고 11월 2일, 3일이 FOMC 회의인데 거기서 이제 긴축 이야기 할 거거든요. 이제 긴축하고 인플레이션 이야기 할 거예요. 파월의장 계속. 그러면은 시장의 포커스는 자연적으로 통화정책 쪽으로 기울지 않겠습니까? 일단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또 그리고 지금 GDP가 안 좋았던 거, 뭐 각종 경제지표 안 좋았던 거 다 무시했죠.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무시했죠. 이런 거 그때 가면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일단 여기 정도까지 살펴봤고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또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아무튼 한국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날인 것 같아요. 특별히 좀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